오늘은 감염성 물질과 암입니다. 감염성 물질은 대표적으로는 바이러스겠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어서 가다실이라는 백신이 나와 있죠. 오늘은 이제 바이러스성 또는 다른 감염성 생물의 감염에 의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던 렉처인데요. 바이올로지 앤 튜머 바이러스라고 해서 로버트 A 와인버그라는 분께서 하신 렉처입니다. 링크 한번 연결해 보시고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코우의 가설입니다. 코우의 가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요약을 해보면 특정 병원군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그 병원균으로부터 유래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코우의 가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심되는 병원체가 질병에 걸린 조직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네. 그 질병에 걸린 조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병원체가 나와야 될 거고요. 의심되는 병원체는 반드시 질병에 걸린 숙주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실험실에서 배양되어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 조직에서 검출이 되어야 하고요. 배양돼서 증식이 가능해야 실제 살아있는 병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실험실에서 배양된 병원체는 반드시 건강한 생명체에 투여되었을 때 질병을 다시 유발을 해야 합니다. 검출이 되고 그 검출된 병원체는 다시 병을 유발한다. 실질적으로 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이 감염된 숙주에서 분리된 병원체는 반드시 원래 병원체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네 가지 방식으로 특정한 병원체가 그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코흐의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병원체가 질병에 걸린 조직에서 나와야 하고요. 그 질병에 걸린 숙주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배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양된 병원체가 건강한 생명체에서 동일한 질병을 유발을 해야 되고요. 감염된 숙주로부터 얻어진 병원체는 원래 병원체와 동일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암 바이러스들은 최초 동물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 이제 버킷 림프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백혈병과 관련돼 있는 림프구 증식장애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 그런 바이러스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암을 잘 일으킨다라고 최초로 알려진 바이러스는 이제 폴리오마 계열의 바이러스들입니다. 폴리오마 중에 RSV라고 로사 사코마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닭 육종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된 그런 바이러스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폴리오마, 파필로마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앱스테인 바이러스도 그런 계통의 하나로 발견이 된 겁니다. 또는 이제 전염성 단핵 세포증으로 알려진 악성이 아닌 림프구증들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는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가 어떠한 병을 일으키느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바이러스는 크게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DNA 바이러스, DNA 유전자를 가진 그런 바이러스들일 테고요. RNA 바이러스, RNA를 유전자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일 겁니다. DNA 바이러스는 여기 나와 있던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바이러스고요. 우리 몸에 항상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헤파드나 바이러스, 헤파드나 이제 헤파 DNA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를 일으키는 DNA 바이러스 패밀리고요. 거기에 속한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죠. 그리고 허피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중에서 꽤 사이즈가 큰 그런 바이러스고요. 이 허피스 바이러스의 앱스타인 마바이러스 그리고 카복시 6종 바이러스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카복시 6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듯이 카복시 6종 또는 뭐 림프종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버킷 림프종 그런 것들이 이제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복 감염을 하는 뭐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도종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폴리오마 바이러스, 폴리 많다. 뭐 오마가 이제 캔서, 암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에서 암을 일으키거나 뭐 최초로 이제 알려진 게 SV4리, 시미안 바이러스 4이라고 해서 사람의 림프종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RNA 유전자를 가진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그런 바이러스고요. 플라비 바이러스, 플라비라는 그런 바이러스 계통들은 대부분 이제 곤충을 매개로 해서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HCV라고 하는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인데 이제 간염을 일으켰다가 그 간염이 간 경변으로 해서 만성 간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간암과 이제 간암으로의 진행을 한다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이제 상처 종양 바이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보다는 이제 뿌리, 식물에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상 세포 증식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들 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대략 이름을 들어본 그런 바이러스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상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버킷 림프종 분포를 살펴본 겁니다. 아까 버킷 림프종 같은 경우는 허피스 바이러스에 속하는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린 시절 이제 말라리아 감염에 의한 면역 억제가 이제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에 의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버킷 림프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 더 쉽게 버킷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실제 말라리아가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요 적도 부근에 있는 콩고,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이쪽 지역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에 의한 버킷 림프종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모양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형태들도 있고요. 뾰족뾰족하게 해서 바이러스가 실제 증식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이고요. 바깥쪽은 우리가 엔벨롭이라고 하는 외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 외피가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하는 숙주세포를 인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의 형태입니다. 원래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는 길쭉한 바 형태의 바이러스다 해서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인데요. 파일로리 이거는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박테리아 계통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균들이 위에서 발견이 되면은 위막에 경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잦은 출혈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궤양을 유발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레이턴트라고 얘기하는 만성 감염을 통해서 세포의 변성을 유발하고 그 변성된 세포가 이제 암세포화되는 그런 유발을 통해서 암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 내시경을 하거나 이제 배양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니가 이제 발견이 되면은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게 되죠. 다음은 이제 사람의 유두종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입니다.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6번하고 HPV라고 하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 16번, 18번이 대표적인 사람의 이제 암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자궁경부암이 어떻게 보면은 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 바이러스 실체를 몰랐을 때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에 대해서 몰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많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로타입, 저희가 이제 혈청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뭐 6, 11번은 생식기 사마귀 또는 이제 면역 억제제 처리는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정상보다 이제 10배 이상 높인다라고 하는데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면역이 약해지면은 면역 작용에 의한 일반적인 이런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이상 증식 세포의 감시가 약해지겠죠. 그런 이제 서베이런스라고 하는 감시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상 증식 세포가 쉽게 자리를 잡고 더 많이 증식을 하면은 암으로 유발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는 암 유발을 10배 정도 증가시킨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16번과 18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60에서 70%니까요. 나머지 바이러스들은 뭐 아주 작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러스 백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을 타겟으로 해서 작용을 하도록 제작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6, 18번이 주요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인데요. 대부분 예전에는 이런 간염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라고 하는 간염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은 그나마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해산물을 많이 먹고 이제 로우 피쉬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회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와사비나 뭐 이런 생강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균들을 많이 잘 컨트롤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감염의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 동남아시아 쪽은 특히 이제 B형하고 C형 간염에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8%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B형하고 C형 간염 보시면은 아프리카, 몽골하고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이죠. 그리고 한국도 역시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은 원래 이 간염하고 위암이 굉장히 많은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서구화된 지역이죠.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뭐 북남 아메리카 대륙 쪽, 그리고 러시아, 뭐 유럽 쪽도 포함됩니다. 간염이 상대적으로 발병이 낮은 지역이었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식생활 자체가 이제 서구화되고 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B형과 C형 간염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도 많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작용 원리 또는 기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작은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B형이나 C형 간염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닉 인펙션이라고 해서 만성 감염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바이러스가 지리하게 없어지지도 않고 뭐 아니면 소량으로 증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적당한 양으로 계속해서 증식과 감소를 반복을 하면서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죠. 면역작용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이 되고 그 염증이 유발된 세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포의 변성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성된 세포가 간경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간이 이제 경화가 오죠. 딱딱해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섬유 세포들로 치환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로시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지방이 축적되고 간이 딱딱해지면서 이상 세포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암 세포화 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이 상용화돼서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이 확실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치료제는 아직까지 크게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휴먼 T셀 림포트로픽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는 성인의 T세포 백혈병 또는 림프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RNA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바이러스들이고요. 면역세포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감염돼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소실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있듯이 T세포나 아니면은 대식세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2차 면역작용, 그러니까 적응 면역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휴먼 T셀 림포트로픽 바이러스 또는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HIV라고 되어 있는데 렌티바이러스 계열이고요. 레트로바이러스에 속해 있는 렌티바이러스는 특히 휴먼의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카복시 육종과 다른 몇몇 바이러스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암보다는 여기 있듯이 에이즈가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에이즈 같은 경우는 T셀 또는 NK셀의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후천적 면역, 그러니까 후천 면역을 없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카복시 육종을 더 많이 유발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실제 이제 에이즈 치료제가 카복시 육종 감소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요. 그 이유도 여러분이 유추를 해 보실 수 있는 것이 면역작용의 파괴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 면역작용에 의한 암 유발 억제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실제 이제 HIV 감염에 의해서 개인에서 증가되는 암 위험성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피부 같은 경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또는 HPV 자궁경부암,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B, C 바이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꽤 높은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면역의 결핍, 면역의 약화에 의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면역작용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작용이 약화되거나 아니면은 거의 파괴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암 유발이 더 용이해지는 거죠. 카복시 육종, KSHB 같은 바이러스들이 카복시 육종 더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버킷 림프종도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시미안 바이러스 40, SV40이라는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1950년대에 처음으로 발견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폴리오마, 암을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해서 알려진 바이러스고요. 시미안 바이러스 40 같은 경우는 초창기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제조를 하다가 동물 세포에서 제조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원숭이의 신장 세포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허용주라고 하는 이 원숭이 세포에서 암을 일으키고요. 아니면은 뭐 닭이죠. 닭에서 육종을 일으켰고, 사람에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초창기에 알려진 그런 바이러스이고요. 소아마비 백신을 이제 동물 세포에서 제조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오염된 것들을 동정해서 이 바이러스가 동물 세포에서 암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된 바이러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론인데요. 이 파이롤리 같은 경우는 간염에 이제 위암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입니다. 실질적으로 1982년에 위염 환자에서 분리가 되었고요. 전 세계 인구의 50% 정도는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박테리아 계열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주 정도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은 제거가 되고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제거가 되면은 위암 유발 정도가 상당수 감소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몇 퍼센트만 이제 위암을 일으키고 이유는 뭐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니가 똑같습니다.
위 점막 세포에 감염이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O형 혈액형이 더 만성적으로 감염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편형충 감염은 방광과 담관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충이죠. 기생적 편형충은 매년 전 세계 암의 100만이 넘는 사례를 이제 100만이 넘는 사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기생충은 알다시피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몸에 기생하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파라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실질적으로 위생에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의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주열 흡충, 블러드 플럭 같은 것이 이제 가장 큰 위험 인자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주열 흡충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에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간흡충, 리버 플럭이라는 날생선 같은 거 먹으면은 이제 특히 이제 민물 날생선 먹으면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간 디스토마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인데요. 예전에 민물 물고기 먹고 나서 간에 이런 기생충이 들어가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암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이제 간의 경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흡열하면서 병원균이 침투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같은 경우는 감염률은 뭐 젊었을 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이제 어렸을 때 감염이 돼서 쭉 유지가 되는 그런 추세이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음식물을 접하는 종류가 달라지죠. 그 빈도도 뭐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감염에 기인하는 대표적인 암의 전 세계 발생 빈도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중에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사례로는 가장 많은 그런 사례를 나타내고 있고요. 헤파타이티스 B, C, 간암 일으키는 경우도 꽤 많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굉장히 많죠.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퍼센트로는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간 흡충 같은 경우는 민물고기 이제 드시고서 우리가 이제 기생충 약 같은 거 먹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간염의 암 유발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러스나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박테리아의 감염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설명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간염은 직접적인 작용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작용 메커니즘을 통해 암 발생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의 감염에 의해서 암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감염된 후에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식하고 또 다른 세포에 감염되고 또 그 세포가 또 이상 증식을 하면서 변형이 오고 그 변형에 의해서 암세포화되는 그런 형태로 암이 유발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DNA나 RNA 바이러스들은 잠복적으로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제 메커니즘 작용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급성 감염으로 감기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까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왜? 감염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염됐다가 바로 떠나기 때문에 암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런 이제 잠복 감염, 레이턴트하는 잠복 감염 또는 크로닉 만성 감염을 하는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암을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양 바이러스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작용 메커니즘은
감염된 세포 내부에 이제 잠복, 레이턴트라고 하는 형태로 바이러스 자체가 숨어 있다가 이제 바이러스 입자가 생산되거나 방출되도록 해서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유튜브에 이제 만성 감염으로 실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를 표시해 놓은 이제 카툰으로 만든 그런 동영상인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플레이해서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링크가 지금 뭐 제가 플레이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직접 한번 보시면은 암이 이렇게 한 세포를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감염시켜서 세포를 변형을 일으키고 변형된 세포가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식하면서 주변 세포들을 어떻게 보면 잠식해 가는 거죠. 변형된 세포의 증식 속도는 일반 세포의 증식 속도보다 두세 배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이 점점점 숫자를 늘려가면서 특정 조직에서 퍼센트를 늘리고 이제 다른 세포의 조절을 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군집을 만들어 성장하면 그게 바로 암이죠. 암.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양성종양이고 그게 어디로 내피층으로 침입해서 혈관까지 림프관까지 이동해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전이를 일으키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암이 외피, 상피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변형된 세포 덩어리에서 안쪽으로 침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이를 통해서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플레이해서 보시고요. 느낌이 어떤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세포 하나하나의 변형에 의해서 여러 개의 세포가 군집을 통해 변형 형태를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특히 이제 면역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작용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초기에 제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런 면역작용도 떨어지고 변형된 세포, 돌연변이 세포라고 부르죠. 이런 세포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축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슬로우 에이징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딜레이, 천천히 에이징이 되도록 조절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잠복성 DN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실제 손상되지 않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자신의 유전자를 세포, 숙주세포에 남겨놓게 되고요. 에피좀이라고 표현했는데 에피좀이라는 거는 에피조멀 리플리케이션. 세포는 증식을 하죠. 그 증식할 때 면역세포에 발견될 만큼 바이러스의 파티클, 바이러스를 증식시키지 않고 바이러스의 유전자만 복제해서 계속 그 세포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이제 바이러스와 세포가 함께 복제해 가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숙주의 유전자에 계속 보관해 가는 거를 이제 에피조멀 리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독립적인 에피좀으로 유지되는 DNA 바이러스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랬다가 어느 적정한 컨디션, 면역 기능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세포의 증식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자신의 RNA를 만들고 전사라고 하죠.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암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될 겁니다. 또는 이제 RNA 바이러스가 대부분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DNA 바이러스가 숙주에 끼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RNA 바이러스가 역전사를 통해서 DNA를 조작을 하고 그 DNA가
숙주의 DNA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삽입이 돼서 계속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만들어져서 바이러스 증식을 유도하는 잠복은 숨어 있는 거죠. 레이턴트 인펙션을 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바이러스가 바로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가 이런 잠복 감염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HIV 같은 경우는 뭐 길게는 10년까지 감염 후에 숨어 있다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10년 후에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도함으로써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잠복 감염이고요. 이런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세포 안에 들어있게 되면은 세포가 완전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떠한 외부 자극, 면역세포에 의한 자극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염증, 만성염증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없도록 항상 항산화작용 물질들 잘 드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레트로바이러스도 대부분 자기의 유전자를 숙주의 유전자 이렇게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잠복 감염을 통해서 암을 유발하게 되죠. 레트로바이러스 이제 카툰이고요. 꼭 플레이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레트로바이러스 중에서 렌티바이러스 계열의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휴먼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가 T셀, T 림포사이트나 아니면은 마크로파지 이런 세포에 감염이 돼서 자신의 유전자를 숙주의 DNA에 삽입해 놓고 필요할 때 발현시켜서 바이러스를 이제 생산하는 형태로 잠복 감염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꼭 살펴서 보시고요. 이게 무슨 바이러스다?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숙주 세포의 이상 증식을 유발하는 또는 숙주 세포가 만성 염증,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형태로 조작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 6종 바이러스, 로사사코마 바이러스 유전체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레트로바이러스, 그러니까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렌티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LTR, 롱 터미널 리핏이라고 해서 끝에 쪽에 반복 서열을 가지고 있고요. 세포를 감염시키고 복제한다, 암을 유발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VSRC라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형태의 바이러스 SRC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그 폴 엔벨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그는 이제 바깥쪽에 엔벨롭 이제 피막 단백질이고요. 유전자 싸고 있는 거. 폴은 역전사 효소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효소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부분입니다. 엔벨롭은 외피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그폴 엔벨롭 파트로 나눠 있지만 이 안이 또 세분화돼서 유전자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RSB라고 하는 로사 사코마 바이러스 돌연변이 형태의 유전자인데 여기 바이러스 SRC가 빠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렌티바이러스들은 이러한 특정 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부속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액세서리 프로테인들이 6종류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 의해서 세포의 증식 주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식 조절을 통해서 암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세포 감염시키고 복제는 할 수 있는데 암은 유발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VSRG는 바람 유전자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온코진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SRC라는 거는 뭐 휴먼에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는 유전자인데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켜주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바이러스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VS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RSV라고 하는 로사 사코마 바이러스의 생김새이고요.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역전사 효소가 있고 인테그레이즈, 숙주에 자기의 유전자를 끼워 넣게 하는 그런 유전자, 효소, 그리고 외피 단백질, 피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를 싸고 있는 뉴클리오 캡시드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레트로바이러스 바람 유전자의 기원 모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이제 프로토온코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 바람 유전자라는 거는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죠. 예,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초기 형태입니다. 근데 그런 원 바람 유전자는 발현이 되면은 세포의 증식을 촉진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형태로 표현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원바람 유전자하고 숙주의 조절 부위, 프로모터라는 그런 형태 유전자 발현 조절 부위 사이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프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RNA에서 DNA로 이제 역전사를 한 다음에 DNA를 숙주 유전자에 끼워 넣는 거죠. 바이러스 DNA는 인접한 원바람 유전자와 함께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RNA하고 원바람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이 원바람 유전자들이 대량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원바람 유전자는 바이러스 복제의 다음 과정 동안 바람 유전자를 바람 유전자로 이제 돌연변이 된다. 바이러스 바람 유전자는 돌연변이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세포의 주기를 조절하는 단백질이 세포의 조절에 의해서 발현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조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바이러스 유전자의 삽입에 의해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현될 때 그 원 바람 유전자가 돌연변이 형태로 계속 발현되게 되는 거죠. 세포의 조절을 벗어나서. 그렇다면은 언제든지 이러한 돌연변이 단백질들이 생산이 될 거고요. 그 단백질들이 세포를 이상 증식시켜서 암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바람 유전자 기원 모델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에 자기 유전자를 삽입하게 되는데, 그 삽입된 위치가 원바람 유전자의 앞쪽,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부위에 공교롭게도 삽입이 된다라면은 돌연변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바람 유전자 및 그 단백질의 산물명이라고 해서 로사사쿠마 바이러스, RSV 바이러스가 만든 바람 유전자를 이제 VSRC, 단백질을 SRC라고 표현을 했고요. SRC 원바람 유전자죠. 그리고 V믹이라고 해서 MYC, 조류 골수 구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믹 유전자 자체도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믹 MIC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응하는 인체 유전자죠. V는 바이러스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붙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 존재하는 유전자 VSRC, VMIC, V믹. 삽입 돌연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MIC 유전자 앞쪽으로 바이러스의 DNA가 삽입이 되면서 과도한 믹 단백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세포의 과다 증식을 촉진해서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 바람 유전자의 삽입이라고 했는데, 아예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V믹이 숙주의 유전자에 끼어 들어가서 발현이 돼도 과발현으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믹 유전자가 원래 요 밑에 쪽에 8번 크로모점에 있는데 14번에 이제 활동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현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버킷 림프종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크로모종 8번과 14번 크로모종 간의 이제 비활동 영역과 활동 영역 간의 크로싱 오버라고 얘기하는데, 크로모점이 교차 반응이 일어나면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믹의 위치가 변화되고요.
활동적인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믹 유전자의 과도한 발현에 의해서 세포 증식이 촉진이 되겠죠. 일부 DNA 바이러스는 발암 억제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한다라고 되는데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아이가 우리 발암 억제 유전자의 대표 아이가 이제 P53하고 RB라는 단백질을 우리가 앞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53은 DNA 돌연변이나 DNA의 이상 증식 세포를 감지를 해서 에이팝토시스로 세포를 사멸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요 P53, E6를 이용해서 P53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파괴해서 또는 E7이 RB 단백질의 인산화를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RB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E2F라는 세포 주기 조절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E2F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제 RB를 억제함으로써 E2F라는 사이클린, CDK 사이클린 활성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S 주기가 계속 가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하는 방식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E6, E7 단백질이 P53 발암 억제 유전자죠. 파괴를 하거나 세포 주기 억제 단백질인 RB, 레티노블라스토마라는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세포 주기를 촉진해서 세포가 증식하게끔 하는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E6, E7. 낮은 위험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DNA가 들어오더라도 실질적으로 E6, E7 발암 단백질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근데 높은 위험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는 삽입 돌연변이 유발의 문제로 유전자 치료 사용이 이제 위험성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죠. 높은 위험도의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숙주의 유전자에 이제 삽입을 하거나 해서 E6, E7 발암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아까 E6는 P53을, E7은 RB, 레티노블라스토마를 억제함으로써 세포의 이상 증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일관되게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암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 유발과 감염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휴먼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일어나는 암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세포 변성 또는 세포의 증식 조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일으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백신 접종 잘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항산화 작용, 염증 세포를 제어하거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어할 수 있는 면역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초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염성 물질에 의한 암 유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